현지 시간 3월 4일 24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전략을 알아보고 미국과 유럽이 올리가르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1,300억 원짜리 요트를 출항 금지를 시켰는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 나토에 소속된 유럽 국방부 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나타내는데 이틀 사이에 서부 전선과 남부 해안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부 전선인데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포라자 원전을 러시아군이 완전 점령했습니다. L'Europe doit se réveiller maintenant. La plus grande centrale nucléaire d'Europe est en flammes. Les tanks russes ciblent des réacteurs nucléaires. Ce sont des tanks équipés de caméras thermiques. Ils savent donc exactement où ils tirent. Ils s'y étaient préparés. 이곳 한 곳에서만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20% 정도를 생산하는 유럽 최대 원전 단지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반군이 차지하고 있는 돈바스 지방이 구소련 시절부터 발달된 공업지역이어서 전력 소요량이 아주 많습니다. 추후 우크라이나를 분할 점령 시 점령지 안에 발전소 유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거기에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남부 지방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해상을 통한 물류 운송이 막히게 됩니다. 물론 육로로도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전쟁통에 난민들까지 있고 한 번에 실어올 수 있는 화물 양도 문제고 기존의 거래선, 도로, 항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료품 부족으로 몇 주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이 한겨울에 러시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밸브까지 잠그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인데 이게 러시아 손에 떨어진 거죠. 장기전으로 갈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제 많은 수의 주민들이 나와서 결사적으로 원전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고 푸틴은 주민들이 줄어드는 밤에 폭격을 한 이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오데사 항구나 자포자리 원전 둘 중에 하나는 수복을 해야 러시아와 장기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프랑스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헬기 격추 장면인데 세인트 스팅어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Nous avons clairement dit que nous n'interviendrons pas en Ukraine, ni au sol, ni dans l'espace aérien. Les sanctions internationales sont insuffisantes par rapport au drame que connaît son pays depuis 9 jours. Je vous demande maintenant de fermer l'espace aérien ukrainien aux Russes. Et si vous n'avez pas la force de le faire, alors 지금 당장 donnez-moi des avions. 우크라이나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 아니면 비행기를 줘라. 유럽과 미국은 젤란스키의 이런 제안을 무대응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L'un des principaux facteurs, c'est la proximité avec le président Poutine. Nous voulons les mettre sous pression, lui et son entourage. À cet 대신 appel, 푸틴의 pas 측근이 d'intervention directe 올리가르히를 contre Moscou. 겨냥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푸틴의 성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러시아 내부를 통제하는 그런 푸틴이 눈치를 보는 세력이 하나 있는데요. 올리가르히. 쉽게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재벌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치와 아주 심하게 얽혀있는 러시아의 특권 세력을 말합니다. 푸틴의 공생관계라 보셔도 됩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 사람 얼굴 많이 보셨을 건데요.
첼시 구단의 구단주이고요. 돈 엄청 많은 형이죠. 어제 프랑스에서 요트 한 척을 출항 금지를 시키며 잡았는데 길이 80m에 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458억 원, 엄청 비싼 놈이 출항하기 직전에 잡았다고 합니다. 30분만 늦어서도 놓쳤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고르 세친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 회장의 배인데 이분도 올리가르입니다. 프리미어 축구단의 1000억짜리 요트를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러시아의 특권 계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올리가히르드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졌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푸틴은 그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신뢰를 받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내수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군수 쪽을 제외하면 산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수입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걸 푸틴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올리가히르들에게 유럽산 제품이 점령하던 생필품, 식료품, 유통사업에 진출하게 하고 엄청난 특혜 혜택을 주었더니 2020년에 와서는 러시아 시장 내 생필품 자금률이 2014년 대비 3-4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올리가히르들에게 특혜를 주며 내준 내수시장 활성화 조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껄끄러운 계층인 올리가히르들이 내수시장을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통에 푸틴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들었고 또 이들이 가진 돈을 러시아 내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서 전쟁이 나도 쉽게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서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설비들을 국내에 갖추어서 유럽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자력 경쟁이 가능한 체질로 러시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축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치즈가 귀한 나라인데요. 얼마 전 공장에서 나오는 인공 치즈까지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왔던 푸틴이 생각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서방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졌을 경우 가장 푸틴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사회 지도층의 해외 도피, 특히나 올리가히르들이 집단적으로 국외로 탈출했을 경우들이고 두 번째가 식량이나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붕괴 후 발생할 시민들의 시위와 반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방법을 2014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처럼 개판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가운데서도 푸틴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미국에서 일단 올리가히르들을 괴롭혀서 반란 혹은 내부에서부터 자범을 만들어내서 러시아 안에서부터의 붕괴를 만들어내려는 전략입니다. 다음번에는 러시아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정권 안정화의 핵심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21세기 러시아 제국주의를 맞서 맨몸으로 싸우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겁에 질린 시민들을 위로하며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비탈리 클리치코 키우 시장과 우크라이나 군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까리 삼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